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몇 년간 저녁을 먹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2012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일론 머스크를 우리 시대의 에디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발명가이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세계가 전기차 전환으로 향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인류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시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들이 인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발명한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수백 년 인간 과학 기술 지식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나서 원자폭탄이라는 총체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 역시 핵폭탄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시간을 거슬러 오펜하이머란 인물을 통해서 원자폭탄이라는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류가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슈퍼지능, 즉 인공지능이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고요.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9월 13일 미국 상원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마크 저커버그와 순다 피차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CEO를 국회의사당으로 불러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올해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인공지능 챗봇 출시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가짜 동영상이나 선거 개입,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딥페이크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서 의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가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에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공지능 규제 관련 토론회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아빈드 크리슈나 IBM CEO,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리즈 슐러 AFL-CIO 노동연맹 회장, 마이크 라운드 상원의원, 마틴 하일리히, 토드 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해야 할 만큼 인공지능 규제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론 머스크와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똑똑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미래가 도래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물리학적 접근 방식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이 아니면 틀린 답으로 치부하고 논의를 끝내버리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 제1원칙은 과거의 사실들이나 사고 등을 유추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서 요소를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해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물리학적 접근 방식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데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베냐민 총리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인류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봇,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생산성을 상상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인류 역사에서 결핍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도 했는데요. 인류가 농업혁명에 적응하는데 최소한 수세기가 걸렸고 산업혁명에 적응하는데도 한 세기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적응하는 데는 몇 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게임에 참여하는 빅플레이어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축복이 되도록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일론 머스크를 인공지능 분야에서 비공식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왔고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기술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확률의 연속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일어날 확률이 큰가를 연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고가 정말 미래를 설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에 연결할 수 없는 것은 기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주제나 논리, 전후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관계와 원리를 이해해야만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책을 읽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고법을 발명하게 한 근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현재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일들의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해온 수많은 일들이 과거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발언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미래를 보는 방식이 바로 현재로부터 가장 확률이 높은 일들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도 인류의 위대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철학입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물리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가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초인공지능은 중국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통치할 수 있지만 초인공지능은 중국을 통치하지 않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잘못 생겨난 초인공지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인공지능은 배려가 없으며 디지털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총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 가지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층에서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간 민간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을 만들고 지키는 것처럼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모여서 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현재 핵무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처럼 서로가 공멸하지 않도록 조약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범죄 집단과 같은 나쁜 사람들을 통제해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일론 머스크에게 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점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초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공지능이라면 자동 수정 기능이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부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당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단순히 하나의 객체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지능의 스펙트럼으로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감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베냐민 총리의 인터뷰는 최근 X 플랫폼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실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처음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했던 말처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긴 시간 인터뷰를 나누었지만, 반유대주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X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는 배경에서 일론 머스크 역시 사업가로서 잘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고찰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